그 남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 자갈밭을 옥토로 만들어주고 이런 여야 정치인들이 부동산 대책 이 애들 장난 내 거 흉내내. 도용한 사람이 박근혜다. 예. 이재명 후보도 내 거 뺏겼죠. 그러니까 허경영이만 나오면 4명은 다 떨어진다. 낙동강 오리하니까. 허경영을 텔레비에 못 나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산다. 준엄한 심판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정신교육. 네, 매비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남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허경영 is back. 오늘 대선 후보로서 자리에 찾아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바로 이곳 이 저희 건물 MBN 스튜디오에서 4인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렸거든요. 그렇죠. 이제 허 후보님께서는 사실 나를 뺀 후보 이 토론회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해오셨는데 좀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 것으로 좀 보이는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불법이라고 그러죠. 4인이 토론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내미쳤어요. 내가 3위였죠. 근데 나는 여론조사에 그때도 안 넣어줘요. 나는 빼버려요. 방송국들의 시청률도 한 3배는 올라갔어요. 네. 준엄한 심판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정신교육돼요. 오늘 잘만 무서운 게 아니라 허경영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토론회에서 방송텔에 못 나가서 못 하신 말씀을 오늘 이 자리 통해서 좀 할 수 있게 저희가 좀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매불이 좀 뭐죠? 이름이 매불이? 예, 매불입니다. 매불이. 매불이. 네, 매불이. 네. 매불이가 무슨 뜻이에요? 매불이 매경 뭐 부동산 이코노미 이런 이제 매경 부동산 이코노미. 네. 그럼 매불이인데 매불이로 하는. 예, 조금 이제 조어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엄한 심판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번 대선이 부동산 대선으로 불리면서 이 부동산 정책 실패가 표심으로 어떻게 연결될지가 가장 관건인데요. 취임 후에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은 2달 안에 1억을 주잖아요. 그러면 화폐가 얼마가 풀리냐면 4천조를 양적 완화합니다. 부채가 사라져요. 광해 화폐가 한 7천조가 됩니다. 물가 인상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선순환이 돼요. 오히려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잘 돌아요. 투자가 일어나고 고용이 늘어나 버리면서 파이가 커져버려요. 예. 이렇게 화폐가 많아진다고 해서 인플레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산업이 발전돼요. 파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 1억을 주게 되면 가계부채 2천조를 사람들이 갖게 돼요. 아들도 1억, 딸도 1억, 엄마도 1억, 아빠도 1억. 돈이 한 5, 6억 있도록. 이런 상태가 된 다음에 서서히 월 150을 줘요. 제가 대통령이 돼서 그 돈이 풀리면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정상으로 들어갑니다. 가격이 또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반대예요. 뭐 이것저것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부동산이 안정을 찾는. GDP도 올라가지만 물가는 정상이 되면서 국민들 소득이 높아져요. 월급 받아가지고 세금 내는 것이 많습니다. 부동산 양도 소득세를 없애요.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정여세 다 없어집니다. 상속세, 정여세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다국적 기업으로 바뀌어요. 이건희에게 50조의 상속세를 매겼다 봅시다. 그러면 이건희 주식을 처분해요. 기업을 인수하는데 아들은 빈털 터지. 상속세 내야 되니까 현금 자산이 없잖아. 네. 삼성은 본사가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예.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세금 수입이 없어져. 이런 여야 정치인들이 부동산 대책 이 애들 장난 내 거 흉내내요. 내가 정책만 내놔면 이 사람들은 뭐 봐.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본인이 못 매깁니다. 부동산에서 매깁니다. 자기가 샀던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에 주면은 주택 가격이 나와요. 3년 보유했으면 3년간 물가 상승률 이상 계산할 수 없어요. 집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자들이 집을 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선되시면 취임 후 만날 정상의 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외교가 다자 외교예요. 바이든이나 뭐 중국의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이 한국에 오면 만나고 가는 일은 없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체성을 가지고 있죠. 나라가 작으니까. 국가혁명 3.3 공약을 96년 1월 1일에 창작하셔서 2010년 9월 20일에 저작권을 공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받아본 자료에도 굉장히 원조 정책과 유사 정책이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가장 좀 이거 좀 너무했다. 제일 먼저 도용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예.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들한테 20만 원씩 주는 거. 그걸 이준석이가 텔레비에 나와서 허경영 걸 모방했다. 여러 후보의 공약을 봤는데 볼 게 없더라. 근데 허경영 보니까 백과사전이더라. 지금 이재명 후보가 베낀 거는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내 거 뺏겼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맞네요. 국민배당금. 이재명 후보의 대부분은 다 뺏긴 거죠. 그 사람이 내 정책을 옛날부터 좋아해요. 내 것이 마치 자기가 원조처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 밉진 않아요. 진짜 내 거라도 최고의 선배. 화이팅. 채택해서 하니까. 윤 후보님께서 베낀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윤 후보 그 사람들도 뭐 여가부 폐지.
좋은 게 있으면 따라서 하겠다는데 뭘 할 수는 없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아무 말은 하고 있지 않는데 그들이 나를 TV 토론에 못 나오게 하는 거. 요거는 뭔가 내 걸 뺏기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가 뭐 밉진 않아요. 이 허 후보님만의 차별되는 이 공약에 뭐가 있을지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펌프가 이게 바싹 말랐잖아. 그러면 이 여야 후보는 숟가락으로 물을 넣어요. 추경 예산을 만들어야 돼. 그 사람들은 언제나 예산 오바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산을 70% 줄여요. 우리 후보님이 20대 상대로 인기가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20대 분들한테 질문지를 조금 저희가 취합을 했는데 조금 좀 엉뚱한 질문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요 질문 좀 많았는데 총재님 안녕하세요. 총재님 팬인데 가끔 너무 전화를 많이 하셔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후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텔레비를 차단하니까. 네. 그러니까 허경영이만 나오면 4명은 다 떨어진다. 낙동강 오리알이다. 허경영을 텔레비에 못 나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산다. 이러니 내가 후보로 나왔다는 걸 내 돈 2, 30억 써가지고 신문 광고비 30억 써가지고 알리고. 아니 내 머리를 국민이 빌리면 대한민국이 세계 1위 경제 대국 되는 거는 시간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이 없다 보니까 허경영 같은 인재를 야 제쳐버리자. 대한민국에서 저 사람 쓰지 말자. 그냥 멍청이들끼리 하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님과 이재명 후보님이 물에 빠졌다고 하면 총력으로 누구부터 먼저 구하실 건가요? 나는 소방서 신고하죠. 누구를 끄집어내든 소방관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네. 그 참 지능이 낮은 사람 질문이야.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우리 저 후보님의 국민 배당금 이렇게 나가면 이 청년들이 뭐 아득바득 공부하지 않아도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굳이 뭐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대학 서열이나 어떤 명문대를 바라보는 이런 시선 좀 달라질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우리 젊은이들을 지금 돈 걱정에 내몰리게 한 거는 집에서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등록금 달래니까 갑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싸움이 내 돈 없는 건 당신 모르냐 뭐 이러면서 싸움이 붙습니다. 이런 시대를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놨어. 그래서 나는 이 자갈밭을 옥토로 만들어주겠다. 이거 한 달 가서 일해봐야 하루면 탈탈 털려버리고 적지 않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직장 갈 맛이 안 나. 근데 그래도 허경영 때문에 150만 원씩이 쌓이고 있어. 부부싸움 안 해요? 이혼 확 줄어들어. 또 어떤 면에서 애들이 시야가 넓어져. 국민 배당금이 나오니까 나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청년들이 왜 나를 좋아하냐? 희망을 주거든. 우리 20대 친구들이 사실 집을 지금 살 생각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은 이 친구들이 집도 살 수 있는 길도 열리겠죠. 아니죠. 집을 살 필요가 없어. 주택 자금이 3억 중에 2억이 들어있어요. 결혼 비용 1억 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3억을 가지고 뭘 하겠 재테크를 하겠죠. 서울에 용산 미군기지 있죠. 20평짜리 100만 평의 주택을 지어요. 밑에는 잔디밭이죠. 예. 자전거만 다녀요. 차는 못 들어옵니다. 차는 입구에서 지하 발레가 돼요. 자동 발레야. 서울 시내 출근은 전부 자전거예요. 무료 주택인데 무료주택이에요. 결혼만 한 신혼부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나와도 돼.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면 나옵니다. 청년들이 재미있을까 없을까? 재밌겠네요. 사는 살맛이 날 건 것 같습니다. 없는데 이혼하면 나올 각오해요. 그때는 3억 받은 거 가지고 집 사면 되잖아. 청년들을 외곽으로 몰아버리면 출퇴근하는데 3시간이 걸려 하루에. 중심에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니까 그게 자체가 운동이야. 근데 지하철에 찡겨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이거 진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전거로 직장까지 또 아파트로 슝 또 한강변으로 슝 다리가 빵빵해져. 야 이거 허경영이 아니었으면 지하철에 3시간 동안 앉아있어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 이거 부동산 중에 이건 최고 부동산입니다. 자, 또 분위기 약간 환기해가지고요.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전 미팅 때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희망이 있죠? 희망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애들은 네. 이렇게 좀 암호를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